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일전에 제가 9월달 레고 신제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즐겁게 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페라리 488 GT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아마 페라리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비싼 자동차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도 페라리는요, 귀족들이 많이 타는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귀족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일반병이나 운전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귀족들은요, 대부분 공군에서 파일럿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도 1차 세계대전 때 그 이탈리아에서 전쟁 영웅인 바라카가 있거든요. 이 바라카의 비행기의 문양에 보면 지금의 페라리 로고 있죠. 말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페라리의 이 로고가 바라카의 비행기의 말 문양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페라리 488 GT에서 이 488은 어떤 의미일까요? 페라리는 숫자를 정할 때요, 앞에 두 자는 배기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을 나타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통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308이다 그러면 3000cc 8기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페라리 488은 4800cc 8기통이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488은요, 약간 정통적인 그 장명 방식에서 조금 달라요. 뒤에 세 번째 8은 8기통은 맞지만 48은 페라리가 12기통이었던 시절에 어떤 12기통을 배기량으로 나눠서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에 GTE는 뭐냐면요, GT는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탈리아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보자면 거대한 여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트랙에서 도는 스포츠카, 그러니까 트랙에서 운전하는 스포츠카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도심에서 운전하는 스포츠카가 있다는 겁니다. GT 시리즈는 도심에서 운전하는 스포츠카겠죠. 자, 이렇게 페라리가 두 종류가 딱 나눠졌는데, 이 488 GTE는 도심에서 운전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이 엔듀어런스, 그러니까 내구 대회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24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달리는가에 참여했던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라리 488 GTE는 레고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를 보면요, 지금 디퍼런셜 기어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기어죠. 페라리에서 나오는 기어, 그 다음에 포르쉐 RSR에서 만들었던 기어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자, 서스펜션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이 움직이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커다란 프레임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지금 엔진과 차동 기어가 연결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차동 기어를 움직이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퀴 하나만 움직이면 피스톤이 돌아가지 않고요. 자, 이쪽도 바퀴 하나 움직여도 피스톤이 돌아가지 않아요. 차동 기어는 양쪽 바퀴가 움직여야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륜 쪽을 좀 봐보면요, 자, 렉앤 피니언 방식으로 지금 조향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한 거는요, 자, 렉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가 있는데, 지금 피니언 기어와 이 엑스를 가지고 피니언 기어 앞에 작은 더블 벨벳 기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벨벳 기어 두 개가 교차돼서 움직여서 지금 이 피니언 기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렉 기어가 좌우로 움직여서 조향이 되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요, 지금 독립적으로 된 이렇게 서스펜션이고요. 자, 특이한 게 이 서스펜션을 만들 때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후륜 쪽에는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립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립이 됐죠. 자, 그런데
자, 전류는 압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특이한 게 여기 보면은 볼 그 핀이 있거든요. 이 볼 핀을 두 개를 양쪽으로 꽂아 넣어서 이 한계점을요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부착한 다음에 본넷을 그냥 이렇게 하면, 본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핀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3번 봉투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앞쪽에 본넷하고 양쪽에 이 사이드 패널이 만드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구조화가 됐지만 이 본넷은요 다른 제품과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부착이 되어서 만들 때 어우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대시보드를 하나의 패널 하나 둘 요게 한 종류의 패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운전석은 이렇게 스티커 브릭으로 사용해서 경주용 자동차의 멋스러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후미등 조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후미등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도 후미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중국 그 카다 라페라리를 보면 후미등은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시스템 브릭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레고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자, 4번 봉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4번 봉투는 뒤쪽에 패널들을 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 휀더를 표현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휀더를 보면요 약간 오버 휀더처럼 이렇게 신규 브릭을 만들었죠. 이쪽에 안에 중앙에 프레임이 보이거든요. 이 프레임하고 이 날개 브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만들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포르쉐 RSR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쪽 브릭이 람보르기니에 있는 브릭입니다. 이 브릭하고 똑같은 브릭을 썼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가 앞바퀴 쪽에 서스펜션을 조립했을 때 그 압축해가지고 서스펜션을 조립했잖아요. 실제로 완성된 차를 보면 앞쪽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뒤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이전에 포르쉐를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포르쉐는요 앞쪽이 조금 더 헐거운 느낌이 좀 들어요. 뒤쪽이 조금 더 딱딱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엔진 쪽을 좀 봐볼게요. 자, 엔진을 보면요, 이전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널로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요 투명하게 놔두고 여기 있는 홑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줬어요. 이것도 만들면서 단순하지만 그래도 조금 재밌었던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사이드 쪽입니다. 보통 자동차 테크닉을 만들 때 사이드 쪽은요 패널을 그냥 양쪽에 붙여버리거든요. 그런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에서 사용했던 이 신규 부품을 옆에다가 이렇게 덧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를 잡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쪽이 좀 헐거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는 만들면서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난주에는 포르쉐를 만들고 이번 주에는 제가 페라리를 만들면서 두 차의 조립 과정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나름대로 아주 재밌었던 요소가 많았습니다. 또 다음에는요 다른 제품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늘 응원과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어색하네요. 네, 감사합니다.